안녕하십니까.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통수학 2 오답제로 문제 풀이반을 맡았는데요.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 나왔고 제1회 대성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서 과목별로 구별하지 않고 전체 과목별로 구별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공모 받아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기는 그런 공모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단연 원탑으로 수학으로 대상 탔습니다. 대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평가 표도 보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를 낼 때 저한테 오류 검수 받고 이제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냐, 더 확실한 문제풀이법이 있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그런 평가단입니다. 이것도 하고 있고 블랙라벨 리투스북도 검수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검수를 조금 많이 잘했는지 그 심층 인터뷰를 따로 진행을 해서 제 의견이 본 교재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수도 검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는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다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출판에까지 관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콘텐츠들 이런 것들은 제가 책임지고 좋게 만들겠습니다. 현재는 SNT에서 중동고 1등급반을 맡고 있고 1학기 중간고사 때는 100점이 나왔고요.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제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 오답제로 문제 풀이반, 왜 외대부고 상상고 하나고 요런 데에 기출을 풀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깔끔한 시험입니다. 문제 자체가 뭐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석적인 풀이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수능 기조와 조금 맞는 트렌드한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확실한 학교별 특징입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모국 기출 변형, 물론 외대부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나고가 그 특성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국 기출 변형들을 풀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평가원이나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스타일에 더 적응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나동환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점수가 날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고를 대비할 때 좀 더 정확한 정답을 내기 위한 그런 정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대비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 세 학교들 중에서 문항수가 최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타임어택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쪽을 대비한다라고 쳤을 때 타임어택 시간 관리도 우리 아이들이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2개 이상의 개념 혼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변별력 문제가 될 텐데요.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면 이 변별력 문제는 꽤나 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외대부고를 예로 들어볼까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문제 정도, 25문제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몇 분 안에 봐야 되죠? 50분 안에 봐야 됩니다. 그럼 평균 몇 분이죠? 한 문제당 2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읽는 것만 해도 30초가 걸리고 그걸 이해하는데 30초가 더 걸리는데 1분 내에 확실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킬러 문제에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면 그 문제를 못 푼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올라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이 퀄리티입니다. 이제 1, 2, 3번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것들에 대한 특징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조금 깨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PPT 나눠드린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조금 깨지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2021년 9월 9일 30번입니다.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이 다음 연도에 외대부고에서 1학기 기말 때 사용을 해버렸어요.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세계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트렌드 적용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 학교죠. 중동고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인 2023년 1학기 중간고사에 비슷하게 출제를 해버렸어요. 실제로 지금은 깨져서 잘 안 보이지만 식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상상고는 어떨까요?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미하게 보이시겠지만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전개합니다. 근데 2022년에 이렇게 냈죠. 2024년에 중동고에도 이제 동시에 접하는 이라는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나 지났는데도 참고를 해서 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주변에서 참고를 해서 출제를 하신다라는 점.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외대부 볼까요? 2022년 1학기 기말입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요거를 이제 2년 뒤에 휴문고에서도 우리가 트렌드 있게 좀 따라가야겠다. 이런 거 출제할 만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출제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답제로반의 콘텐츠는 뭐가 있냐? 일단은 전사고 시리즈 400이라는 모의고사 기초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 상상고 외대부고의 최근 기출 458문항. 왜 458문항이냐? 제가 공통수학 2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련한 문항들을 다 찾아봤을 때 458문항 정도가 되더라고요. 최근 기출을 찾아봤을 때. 그래서 요것들을 트렌드에 맞게 모의고사 형태로 제가 재구성할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로는 제일 원탑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좋은 퀄리티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오답제로 모의고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2번 본다라는 건 동학생께서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 모든 약점을 컨셉마다 정복을 해야 돼요. 지금 나눠드린 브로셔에 보시면은 이제 유형별로 회차별로 어떤 유형을 배우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서술형 체크까지 들어가야겠죠. 아무래도 서술형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서술형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었을 때 모의고사 2개를 풀었을 때 우리 아이들 찝찝합니다. 왜죠? 모의고사는 시간 관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실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풀고 나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아, 시간만 있었으면 우리 좀 더 풀었을 텐데 이거 못 풀었는데 좀 찝찝한데 그런 찝찝함까지 달래주려고 깔끔한 문제들 제가 엄선해서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 학교들의 킬러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이 앞에 문제들을 풀 때 필요한 것들, 스킬들 그런 것들을 더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들 여기다가 포함시켜 놨습니다. 수업 계획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바퀴를 확실하게 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한 바퀴를 공수투를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공수투를 많이 익힐 수 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퀄리티의 콘텐츠, 고퀄리티라고 말하는데 효과는 어떻게 되냐? 실제 효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1학기 기말 적중인데요. 중동고 1학기 기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14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 서술형 3문제씩 있어요. 보시면 거의 다 맞췄죠? 뭐만 빠졌죠? 11번 빠졌어요. 근데 이 11번이 학교쌤들이 작정하고 만드신 자체 제작 문제예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유형의 자체 제작을 내셔서 그게 킬러로 됐어요. 객관식에서 제일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아이들 말로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는데 고퀄리티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이 적중은 했다고 치고 적중은 어떻게 했냐?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 단답형은 3번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고 배점은 6점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중간에 있는 이 식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 교재 모의고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의고사인데 직접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시험 보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와서 푸는 모의고사예요. 3회면 마지막에 푼 모의고사입니다. 마지막에 푼 모의고사에서 8번으로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 때 몇 번을 반복을 했느냐? 9번 반복을 했습니다. 9번이나 반복한 문제를 틀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 문제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서술형 3번으로 나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였어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 조건을 보시면 이 다음에 제가 했던 모의고사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뭐 앞에서도 여기가 자연수이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다. 이게 꽤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권에서 똑같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에 흐릿하게 나와서 안타깝긴 하지만 위에 있는 식을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퀄리티의 문제들로 시험 전에 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번에 이게 직접 모의고사 13번에 나왔는데 객관식에 15번이나 반복을 해서 아이들이 부분 점수를 꽤나 많이 받았어요. 다 맞춘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3점 받으면 잘한 거래요. 6점 중에 3점 부분 점수를 받았으면 시간 관리 실패한 애들 치고는 잘한 거래. 근데 저희 아이들 4, 5, 6 다 있습니다. 그리고 3점이 없어요. 4, 5, 6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이렇게 많이 연습했는데 틀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겨울방학 때 설명할 때는 뭐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 출제 저격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그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학교 선생님들 출제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어느 문제가 좋고 어느 문제가 안 좋고 이런 걸 다 따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제가 확실하게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 근처 학교에서 저 점수 상승하는 거 쉽지 않은 거 다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심지어 점수가 올랐다라고는 하는데 그럼 시험이 쉬워진 게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중간고사 때 평균 같은 경우에는 55점입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평균은 지금 학교 선생님 피셜인데 40점대래요. 더 내려갔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상승했어요. 제가 단련시켰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확실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40점대의 시험에서 우리 아이들의 42%가 10점 이상 상승을 해버렸어요. 대부분 다 점수가 올랐고요. 전사고 1등급을 원하시든 아니면 강남 1등급을 원하시든 1등을 원하셔도 올 여름 반드시 전사고 400은 기출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오전 시간대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대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검수2 맡게 된 홍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